안녕하십니까. 그림 붓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런 기후 환경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류가 무한히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이런 욕망, 또 그런 발전, 그런 패러다임, 그런 가치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무한히 성장하는 유기체는 없습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일정하게 한 20대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쌀 같은 경우도 그 곡식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무르익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무만 하더라도 일정하게 20m, 30m 정도가 성장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많은 가지와 이파리를 갖다가 만들거나 열매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줄기를 갖다 이렇게 좀 키워서 옆으로 퍼지거나 무르익는 단계로 넘어서는 게 일반 모든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자연계는 일정한 성장을 이룬 뒤에는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 무르익는 단계, 그 다음에 풍요로운 단계,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무한히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확대 성장하고 직선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 직선적으로 성장한다, 또 역사 발전과 사회 발전을 갖다 직선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직선적인 성장, 직선적인 시간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분 GNP, GDP라고 하는 그런 발전 개념이 있죠.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입니다. 국민총생산입니다.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입니다. 국내 총생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GNP, GDP 전부 다 프로덕트입니다.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선진국, 적게 생산하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NP, GDP 순서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위권 안에 국가가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물건 생산을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많이 폐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GDP, GNP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유럽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풍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지금 또 인도의 엄청난 많은 인구가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은 미국 같은 그런 식의 삶,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런 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 소수의 국가, 이 미국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들의 이런 식의 성장과 경제적 풍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자원이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가난한 나라까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몸속에서 이 신경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몸이 이 피부가 상처가 나면, 만약 이 손등에 만약 상처가 났다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본인이 이 몸 전체에서 이 손등에 있는 피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손등 피부가 계속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하고 난 뒤에 본래에 있었던 만큼 증식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라든가 발바닥에 있는 피부가 아니라 손등 피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신경세포가 하는 기능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내 몸 전체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얼만큼 증식하다가 멈추는지를 딱 아는 역할, 조종하는 역할을 신경세포가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암세포는 내가 몸속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무한히 증식합니다. 일종의 증식하다가 멈추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암세포는 약간 미친 세포거든요. 몸 전체의 위치, 이 몸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모르고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암세포 자체로 보자 한다면 무한 증식하는 거고 발전이고 성장이죠. 하지만 전체 몸으로 보자 한다면
몸 전체를 죽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암세포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모든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모든 지금 다른 생명과의 조화를 갖다 고려하지 않고 인간만이 무한히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 사용되고 폐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원이 무한히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원이 무한히 있다는 거죠. 산업화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이 무한히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자원 무한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무한분의 1은 0이죠. 무한분의 100도 0입니다. 무한분의 만, 무한분의 만의 만승, 무한분의 10만 다 분모가 무한하기 때문에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연을 갖다가 마음껏 채취해도 자연은 무한히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이 무한하다는 생각이 바로 무한 성장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무한 성장주의는 무한 채굴주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연이 무한이기 때문에 자원을 갖다 무한히 채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연이 무한하다는 것은 팩트입니까? 실제 팩트, 구체적인 사실은 뭡니까? 자연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지구란 말 들어보셨죠? Only one Earth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연이 무한히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연이 유한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연이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무한히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건 자연 무한주의는 일종의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 때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천동설입니다. 그렇지만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다. 태양이나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함부로 내가지고 당시 이제 종교 재판까지 가고 코페르니쿠스는 종교 재판까지 받고 죽임까지 당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이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까? 당연히 지동설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자원 무한주의는 뭡니까? 현대판 천동설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만한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같은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자원 무한주의는 곧 무한 성장주의의 토대가 된 거고요. 이런 무한 성장주의는 무한 채굴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 채굴주의는 자연이 유한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앞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인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자연이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시스템들, 모든 어떤 성장이고 발전이고 선이고 악이고 하는 모든 가치관들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후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동안 과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 위에서 전도몽산의 가치관 위에서 문명 위에 무지 위에 세워진 그런 모래 위에 세워진 잘못된 선이다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욕망을 토대로 해서 무한히 성장하는 것. 이것은 소수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자원을 무한히 채굴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무한한 생산이 무한한 폐기물을 만들게 되고 무한한 폐기물들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가난한 나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자연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은 무한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이런 무한한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역사관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불교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주는 성주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생로병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생주이면을 끊임없이 윤회하고 반복하는 게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양 사상, 지금의 모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태초와 종말까지 직선적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관, 시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직선적으로 성장한다는 세계관입니다. 바로 직선적인 시간관, 직선적인 세계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세계관.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던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아까 신경세포가 아니라 이런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간만의 어떤 유일한 성장,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돼서 무한한 자연을 갖다 착취하고 무한한 자원을 갖다 채굴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갖다가 파헤치고 이것이 아직 개척되어 있지 않은 뭐 신대륙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채굴하려고 하면서 이런 자원 채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과 지구의 모든 것들은 미래 세대의 것인데 우리 인간이 우리 현대 사람들이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종의 어떤 균형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인은 이 자원이 미래 세대의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아예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채굴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특히 동양 사상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